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으세요. 새벽 6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누나,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으세요. 숨을 안 쉬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 바로 가야 하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달려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단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27년간 노후 돌봄 체계를 연구해온 정다윤 박사입니다.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고 지원해왔지만 정작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저는 그저 무력한 딸이었을 뿐입니다. 평생을 이 일을 해왔는데도 말이죠. 그날 저는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이후의 절차를 모른 채 무너졌습니다. 서류를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당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집에서 소중한 분이 떠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순서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중반부에는 미리 준비해두면 그날 절대 당황하지 않을 체크리스트도 정리해뒀으니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이 일을 연구한 사람도 정작 자기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세요. 지난 겨울 이선미 64세님은 홀로 지내시던 아버지를 아침에 찾아뵙다가 그분이 조용히 숨을 거두신 걸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119를 눌렀지만 도착한 구급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망 추정만 가능하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멈췄다고 하시더군요. 장례식장에도 화장장에도 연락을 했지만 사망 확인서가 없으면 아무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전문기관으로 다시 모셔야 했던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선미님은 그날 밤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온통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만 맴돌았다고요. 정작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의 순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마지막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체크리스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행동 지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준비 하나가 가족의 마지막을 바꿉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의식이 없습니다로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노후 돌봄 대응 지침에 따르면 119는 사망을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추정만 가능한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9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사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사망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박은철 69세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당황해서 사망하신 것 같아요 라고 신고했다가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변사 사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의 혼란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침착하게 의식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라고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사망 추정 신고 시에는 불필요한 조사 절차가 붙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망 확인 절차입니다. 119가 도착해도 사망 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한생명윤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내 사망자의 65%가 사망 확인서 발급 절차를 몰라 전문기관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조경자 73세님은 배우자가 집에서 돌아가신 후 평소 담당 전문가가 없어서 응급센터로 다시 모셔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시간 이상 지연되었어요. 추운 겨울날 고인을 모시고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자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헤매는 게 더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가족의 건강 담당 전문가나 최근 진료기관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평소 다니시던 곳이 있다면 그곳 연락처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최근 진료 기록이 없으면 부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 담당 전문가 연락처 지금 바로 떠오르시나요? 만약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당장 메모해 두세요. 이게 그날 여러분을 지켜줄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이제 장례식장 예약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망 확인서가 있어야 빈소 예약과 화장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장례식장에서 접수 자체가 안 돼요. 서울장례협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례식장 70% 이상이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한다고 해요. 특히 주말이나 명절 기간에는 더 오래 걸립니다. 이현호 66세님은 사망 확인서를 한 부만 받아서 장례식장 접수해서 다시 전문기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도 필요하고 보험사에도 필요하고 관공서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망 확인서는 원본 3부 이상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본은 행정 처리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나중에 복사본 들고 가셨다가 다시 원본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혹시 사망 확인서가 몇 부 필요한지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한 부만 받으시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처음 받으실 때 넉넉하게 받아두세요. 화장장 일정 확인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화장 일정이 늦어지면 장례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전국 화장 예약 시스템 조사 결과를 보면 주말엔 평균 2일 이상 대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연숙 70세님은 예약을 놓쳐서 3일장이 5일장이 되었어요. 장례 기간이 길어지면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빈소를 하루 더 쓰면 비용도 추가되고 조문객 응대도 더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장 접수와 동시에 화장 예약까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시간대가 겹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세요. 새벽 시간이나 심야 시간은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화장장 예약도 미리 가능한지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 역할 분담이에요. 가족 한 명이 모든 절차를 처리하려 하면 정신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국노년가족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사망 직후 가족 갈등의 60% 이상이 역할 분담 부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영호 72세님은 세 자녀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면서 빈소 예약부터 부고 발송까지 10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한 명은 화장을 원하고 한 명은 매장을 원하고 또 한 명은 기부를 원했어요. 고인 앞에서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정말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호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제끼리 목소리를 높이는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나중에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처는 장례가 끝나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자 역할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연락을 담당하고 누가 서류를 담당하고 누가 장례식장 예약을 담당할지 미리 정해두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결정이 어려우니까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보험금 청구 절차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에야 보험금 청구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장례 직후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생명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서류 미비로 평균 2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김태연 67세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험 증권을 찾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랍마다 뒤지고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대요. 태연님은 그 일주일 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할 틈도 없고 온종일 서류만 뒤졌다고요. 그래서 보험 증권과 계약서는 한 곳에 모아두시고 가족들과 위치를 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사망 확인서, 원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도 미리 여유분을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보험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어떤 곳은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어떤 곳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 정지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기수도 가스, 인터넷, 휴대폰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요금들이 있잖아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사망 후 자동이체 정지를 모르고 6개월 이상 요금이 계속 청구된 사례가 전체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숙 71세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8개월 동안 휴대폰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환불 절차도 복잡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셨대요. 미숙님은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요금이 나간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기관에 전화해서 사망 사실을 알리고 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사망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을 준비해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제 절차를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사전에 준비해 두면 절대 당황하지 않는 가족별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연락처 정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족 연락처 건강 담당 전문가, 최근 이용기관 장례식장 전화번호를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핸드폰 분실이나 고장에 대비해서 출력본을 서류함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 두시면 더 안전하죠.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영철 65세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연락처를 찾지 못해 한참을 헤맸다고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는 정말 막막하거든요. 영철님은 그때 충전기를 찾는 동안 30분을 허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3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혹시 지금 바로 연락처를 찾을 수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정리해보세요. 119 건강 담당 전문가, 가까운 장례식장 이 세 개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 위치 메모도 필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 증권, 주민등록등본, 토지 문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메모해 두세요. 파일 이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찾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박지영 68세님은 어머니의 보험 증권을 찾느라 3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고 하셨어요. 지영님은 그 3일 동안 어머니 생각할 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온종일 서랍 열고 상자 뒤지고 그러다 보니 정작 슬퍼할 시간도 없었대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미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류함 맨 앞에 사망 시 필요한 서류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요 서류 복사본과 원본 위치를 적은 메모지를 함께 넣어두세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폴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공유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전기수도 가스카드 자동이체 내역을 캡처해서 가족과 공유해 두세요. 본인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해지 지연으로 요금이 중복 청구됩니다. 최은주 69세님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3개월 동안 모르던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간 걸 뒤늦게 발견하셨어요. 은주님이 발견한 건 남편이 가입했던 구독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신문, 잡지, 음악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남편만 알고 있던 거라 은주님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매달 한 번씩 내역을 갱신해서 공유하시면 좋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려두시거나 공유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가족 중 누가 어떤 요금을 관리하는지 서로 알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보세요. 장례 방식 메모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매장 화장 기부 중에서 가족의 뜻을 메모해 두세요. 논의 없이 결정되면 갈등이 생기기 쉽거든요. 정수민 74세님 가족은 장례 방식을 두고 형제간의 의견이 달라서 빈소에서 큰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셨어요. 수민님은 화장을 원하셨는데 동생은 매장을 원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너무 창피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눠보세요.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방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이야기 안 나눠보셨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비상 연락망 정리도 잊지 마세요. 친척, 친구, 이웃, 종교단체 연락처를 정리해 두시면 부고 알릴 때 훨씬 수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번호가 바뀌니 6개월마다 갱신하는 게 좋아요. 이동훈 66세님은 아버지 부고를 알리는데 오래된 연락처 때문에 절반 이상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동훈님은 한 명 한 명 전화하면서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친구분들께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연결이 안 되니까 마음이 답답했대요. 가족별로 리스트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출력해 두세요. 디지털 파일도 좋지만 종이로 된 연락망이 있으면 여러 명이 동시에 연락할 때 편합니다. 비상 연락망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게 언제인가요? 1년 이상 지났다면 지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유언장이나 엔딩 노트를 작성해 두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의 뜻을 적어두시면 가족들이 결정할 때 큰 위안이 됩니다. 한국노년학회 조사에 따르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가족의 85%가 장례 절차에서 갈등이 적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강미영 70세님은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 덕분에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편지에는 어떤 옷을 입히고 싶은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지가 적혀 있었대요. 미영님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하셨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슬프면서도 고마웠대요. 어머니의 뜻대로 장례를 치르니까 마음이 한결 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유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고마웠던 사람들 바라는 장례 방식, 이 정도만 적어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목록 정리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이런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상속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찾지 못하는 재산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매년 수천억 원의 휴면, 예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송민호 72세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년이 지나서 숨겨진 예금을 발견했대요. 장례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돈을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님은 그때 자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걸 제때 찾지 못한 게 죄송스러웠대요. 디지털 자산 정리도 이제는 필수입니다. 인터넷 뱅킹 아이디, 이메일 계정, SNS 계정 이런 것들의 비밀번호나 접근 방법을 안전하게 공유해 두세요. 요즘은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관리되니까 접근하지 못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윤서진 67세님은 남편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몰라서 보험금 청구가 한 달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은행 방문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서진님은 그 한 달 동안 정말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공유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시고 위치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그날이 와도 마음은 흔들려도 절차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진짜 행동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절차는 서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을 존중하기 위한 사랑의 순서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허둥대면 슬픔은 더 깊어지고 떠나는 사람의 얼굴조차 편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알고 준비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존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길하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건강한데 왜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느냐고 하시죠. 하지만 제가 27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본 건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미리 준비해서 후회했다는 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이 일을 해왔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비는 불길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는 먼저 119에 의식이 없다고 신고하세요. 사망 확인은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고 확인서는 여유분을 준비하세요.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은 동시에 진행하시고 가족 간 역할을 미리 나눠두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몰라 헤매는 동안 고인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가족들끼리 갈등만 커집니다.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정신적 상처도 깊어지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절차에 쫓겨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슬픔 속에서도 차분하게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고 가족들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별입니다. 서류에 쫓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제안은 이것입니다. 가족끼리 단 한 번 마지막 순간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 대화 하나가 남겨진 가족을 지키는 시작이 됩니다.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연락처 3개만 적어보세요. 119 가족 건강 담당 전문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이 3개만 있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에야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녁 가족들과 밥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대화가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는 시작된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거든요. 이제 작은 실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정리, 서류 위치 확인, 가족과의 대화 이 3가지만 이번 주 안에 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공감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준비가 누군가의 평안한 이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건가요?